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전무입니다. 나는 정말로 죽는 거구나. 입안 127 제2부입니다. 제1부에서 입안은 성공했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내와 진짜 대화 없음, 자녀와 거리감, 친구와 진심 없음, 겉으론 완벽하나 속으로 공허. 제2부에서 입안 127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소한 사고로 커튼 고치다, 옆구리를 부딪혀 통증으로 병이 악화됩니다. 나는 죽는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나는 잘 살았나? 나는 진짜로 살았나? 대답은 공허했습니다. 잘못 살아온 삶이 더 무서웠다. 오늘은 입안 127 제2부 사소한 사고, 죽음의 공포, 나는 잘 살았나? 그리고 가족의 형식적인 반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챕터 1 사소한 사고, 커튼과 옆구리, 반복되는 일상, 불행하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은 삶, 문제없이 굴러가는 삶.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나만 이상한 게 아니야. 다들 이렇게 사는 거야. 그 생각으로 자신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가끔 이상한 감정이 찾아왔습니다. 공허함, 무언가가 빠져있다는 느낌,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하지만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삶 전체가 흔들릴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입안 127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사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 꾸민 거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벽지, 가구, 커튼,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거실 창가의 커튼이 조금 삐뚤어져 보였습니다. 이걸 좀 고쳐야겠어. 그는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하인에게 시킬 수도 있었지만 직접 하는 것이 빠를 것 같았습니다. 사다리에 올라가 커튼을 잡아당기는 순간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그는 균형을 잃었고 창틀 손잡이에 옆구리를 부딪혔습니다.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좀 부딪혔을 뿐이야.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옆구리의 통증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몸을 뒤척일 때마다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다음 날도 통증은 계속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챕터 2 병의 악화, 의사들의 불확실. 입안은 통증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법원에 출근하고 서류를 검토하고 평소처럼 일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옆구리의 둔한 통증이 계속 의식을 방해했습니다. 이상하네. 왜 안 낫지? 그는 약국에 가서 진통제를 사서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면 통증이 가시는 것 같았지만 곧 다시 통증이 돌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이제 다른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입맛이 없어졌고 소화가 잘 안 되었고 밤에 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당신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괜찮아. 별일 아니야. 하지만 사실 입안 127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여러 통증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진찰을 한 뒤 신장이 안 좋고 아무튼 약을 먹고 2주를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마다 진찰 결과가 달랐습니다. 어떤 의사는 간, 어떤 의사는 신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고 다른 의사는 신경성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김전무도 요즘 여기저기 아픕니다. 병원 가면 의사마다 다르게 말합니다. 어떤 의사는 괜찮아요. 어떤 의사는 조심하세요. 아무도 확신 안 합니다. 입안처럼. 챕터 3 나는 정말로 죽는 거구나. 처음으로 죽음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만 아주 먼 미래의 일이거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입안은 두려웠고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나는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술도 많이 안 마시고 건강관리도 잘했는데 하지만 몸은 그의 생각과 상관없이 점점 나빠졌습니다. 통증은 심해졌고 체중이 줄었고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법원에 출근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서류를 보다가도 통증 때문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 고 물었습니다. 응,
약간 피곤할 뿐이야.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병들지 않는다. 강해야 한다고 그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서재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이 삶이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완벽했던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흔들렸습니다. 내일 출근하는 것, 다음 달 승진, 내년 여행 계획, 모든 것이 의미 없어 보였습니다. 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낮에는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법원에 가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일을 하면서 정신을 다른 곳에 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혼자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통증과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이 처음 떠올랐을 때 그는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나는 아직 젊어. 45살밖에 안 됐어. 죽을 나이가 아니야.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약해지고 통증이 심해지고 날마다 무언가가 꺼져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의학 서적을 찾아보며 자기와 같은 증세를 찾고 병명을 찾아보았습니다. 신장질환, 간질환, 암. 이 병은 점진적으로 악화되며 말기에는 극심한 통증을 동반한다. 그는 책을 덮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는 거구나. 그날 밤부터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죽음이 보였습니다. 챕터 4. 나는 잘 살았나? 공허한 성공. 입안 일리치는 처음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잘 살았나?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자신이 잘 살았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성공했고 인정받았고 모든 것을 이루었으니까. 하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룬 것들이 뭐지? 판사 직함, 넓은 집, 좋은 친구, 사교계의 인정. 그것들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진짜로 원했던 게 뭐였지? 그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는 그저 남들이 원하는 것을 원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것을 따랐고 성공의 기준에 맞춰 살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는 행복했나? 이 질문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행복이 뭔지 몰랐습니다. 아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도 저에게 묻습니다. 나는 잘 살았나? 골프장에서 매일 웃습니다. 니어, 자욱에 설사, 집 있고 연금 있고 자녀들 잘 키웠고 그럼 난 잘 산 건가? 나는 행복한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이반처럼. 챕터 5. 가족의 형식적 반응. 혼자 죽음. 그는 가족을 돌아보았습니다. 아내 프라스코비아는 여전히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픈 것을 알았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교 모임에 나갔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고 집안일을 관리했습니다. 가끔 그녀는 남편의 병실에 들어와 물었습니다. 오늘은 좀 어때요? 약은 드셨나요? 하지만 그 질문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도 형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응, 괜찮아. 사실은 괜찮지 않았지만 그녀는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남편의 병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어려워졌고 사교 모임에서 위로의 말을 들어야 했고 집안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들의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가족은 함께 있지만 혼자였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혼자였고 두려움을 느끼는 것도 혼자였고 고통을 느끼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가 빨리 낫기를 바랐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나기를 바랐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밤마다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진짜로 살았나? 아니면 그저 시간을 보냈을 뿐인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있었나? 나를 사랑한 사람이 있었나? 나는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였나?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의 대답은 하나같이 공허했습니다. 이반은 두려웠습니다. 죽음이 무서운 게 아니었습니다. 잘못 살아온 삶이 더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평생 의미 없는 것들을 쫓아왔다는 깨달음이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나는 정말로 죽는 거구나. 잘못 살아온 삶이 더 무서운가? 다음 영상 제3부에서는 이반 일리치는 마지막 순간 진짜 삶을 발견합니다.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잘 살았나? 잘못 살아온 삶이 더 무섭지 않나? 다시 시작할 시간은 있나? 같은 또래 친구분들께, 특히 건강 걱정하시는 시니어분들,
인생 성찰하시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자녀분들께서 부모님께 보여드리면 우리 진짜 대화해야겠네 하며 마음을 나누실 겁니다. 나는 정말로 죽는 거구나. 잘못 살아온 삶이 더 무섭다. 다시 시작할 시간 아직 있습니까? 김전무였습니다. 내일도 진짜 삶 속에서 뵙겠습니다.